방금 소개받은 신세계 대표의 최병원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시큐레이터 임태성 대표님하고 시큐레이터에 감사드리고 축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해 드릴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CISO나 아니면 보안 담당자로서의 그 어떤 업무들 또 이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또 딱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뭐 타사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정보보안 활동들 또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자 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뭐 말씀드리면 일단 뭐 대외적인 이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기업의 이슈, 그리고 어떤 솔루션의 이슈, 이 세 가지 큰 맥락으로 보면 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저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21년도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21년도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22년도에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슈가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좀 짚어볼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도 한 해 우리가 좀 보면은 1월부터 일단은 디베베 공유돼 가지고 공개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있었고, 2월 달에는 통일부부터 해서 피싱 메일들이 북한 동향으로 해서 계속 증가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3월 달에는 금융기관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쿠팡이나 이런 커머스 일반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방통위 또는 개보위에서 점검을 받으면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때부터는 저희가 이루다 건이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윤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이슈화되고 수면 위로 올라가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8월달에 보면은 뭐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이런 부분으로 방통위하고 본격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에 대한 그 계속 난장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탁에 대한 것들, 그래서 실제 과태료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9월달에 야놀자, 뭐 스타일웨어 이런 여러 가지 스타트업,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징계들이 먹기 시작했고요. 10월달에부터 보면은 샤넬 코리아, 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보고, 실제적으로 쿠팡에서 개발자들이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이 된 사건들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징계 부분들 또는 이제 어떤 경고성이 들어갔던 것들이 내부 통제 미흡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부분들로 과태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5월 달부터 이 증가액이 20년도, 19년도 여러 가지 이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천 단위, 억 단위로 넘어가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사건도 보고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서는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사건 사고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1년도에 업종별로 침해 사고 발생 통계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SK 실더스에서 좀 나온 자료고요. 실제로 보면은 제조업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특히 IT나 뭐 정보통신 이런 쪽에서 많이, 또는 이제 커머스나 이런 쪽에서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들, 공공정보, 의료 쪽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들이 개인정보나 아니면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 또는 관심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이런 피해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OT 보안의 경우는 실제 예전에 윈도우 95를 쓰는 그런 공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21년도 월별 통계도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이 자료도 SK실더스에서 나온 자료고요. 실제로 보면은 저희 이 하반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 상반기와 하반기에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많은 뭐 대선에 대한 이슈 또는 선거에 대한 이슈 또는 연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정비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보안에 취약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히 이렇게 뭐 다 알다시피 뭐 로고포제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벤트들이 많이 발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저희가 이제 21년도의 사건들 또는 어떤 업종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냐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각 기업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보안을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 장비들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대응들이 좀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개발이나 비즈니스나 마케터들은 엄청난 커뮤니케이션과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보보안 담당자들은 실제 그 안에서 우리가 커머스나 아니면 이런 정보보안 담당자들의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어떤 장비들이나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들이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보안 장비를 좋은 걸 갖다 놓고 또 많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정보보안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이 떨어지면은 실제적으로 사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정보보안 훈련이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정보보안 임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좀 향상시키는 행위들도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빨리 인지하고 대응하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런 우리들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들이 각사의 보안 담당자가 바라보고 또 계속 그걸로 진화되고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커머스의 일을 하고 있고 실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안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큐레이트하고 MOU를 맺고 저희 같은 경우 랜섬웨어 즉 모의 훈련 같은 것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훈련 같은 걸 좀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위협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담당자와 같이 고민을 했었을 때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은 내부 임직원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협을 저희가 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부인 즉 퇴사자, 퇴사 예정제를 통해서 내부 정보 또는 전략 정보 이런 개인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유출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 또는 본의 아니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 본인도 모르게 나가고 있는 것들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인터넷 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해킹을 통한 위협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 변조부터 해서 인증도 우회할 수 있고 상품의 구성 이런 것들이 변조할 수 있는 또는 사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졌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즉,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법령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거기다 규칙도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점검하는 점검자들의 기준에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아닌 것들을 좀 불합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보안 담당뿐만 아니라 대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법무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유관 부서에 대해서 협조들이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더 보강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들에서 어떻게 해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또 저희가 고민함에 따라서 많은 훈련들을 또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들이 작년에 랜섬웨어에 대한 그 훈련을 저희가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그 리스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특히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즈워드 즉 이전 애들은 훈련 방식을 갖고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걸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그냥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뿌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사전에 또 공유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훈련을 할 테니 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일들을 보내기로 했었죠. 또 하나 악성 코드 탐지는 즉 악성 코드를 실제로 보내지를 않아봤으니 우리 장비에서 제대로 탐지를 하고 있어? 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늘 퀘스천을 갖고 있었죠.
또 하나는 이렇게 했던 훈련, 즉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언제부터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훈련을 할 거야. 그러니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이런 공유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것들이 보안 임직원들이 일반 임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훈련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자 이런 메일은 악성 훈련 메일이니까 열어보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메일을 삭제하게 됐죠.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 훈련에 효과가 있어?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 사람들은 반짝 조심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과거에 갖고 있었던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랜섬웨어에 대해서 리스크는 항상 갖고 랜섬웨어 방법이나 아니면 아까 시큐리티 말씀하신 것처럼 기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실제 작년에 훈련했던 것들은 시큐리티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실제 첨부 파일,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저희가 실행 파일,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저희가 제공받고 같이 만들음으로 따라서 훈련 방식을 좀 바꿨고요. 또 하나 악성 코드 탐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악성 코드가 담겨져 있는 파일을 저희가 발송을 하다 보면은 실제 보안 장비에서 탐지됐는지 미탐지됐는지 또는 이제 어떻게 돼서 또 딱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탐지가 되다 보면은 또 다시 또 제작을 또 해가지고 그걸 또 우회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훈련 방식 악성 코드를 바꿈으로써 제가 훈련을 좀 다양하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여기 조금 좀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들은 훈련 효과를 할 때 단지 팝업 딱 띄우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팝업 띄워서 뭐 감염되었습니다, 오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감염을 시킴으로써 일부 특정한 폴더의 특정한 확장자들의 파일들만 감염시킴으로써 실제 업무의 일부 차질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실제 임직원들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몸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훈련 효과를 갖게 했었습니다. 훈련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고요. 상시로 저희가 불특정 다수한테 뭐 저희 담당자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부서에 뭐 요번엔 10명, 다음엔 5명, 다음엔 12명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 안 받았지만 나만 받을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딱히 훈련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몇 달 동안은 저희가 꾸준히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랜섬웨어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것들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 저희가 자체 개발했고 시큐리터의 그 도움 같이 이제 좀 많이 도움을 받아서 자체 개발한 랜섬 훈련 체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PDF 파일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일부 모든 임직원들의 PC의 바탕화면에 있는 PDF 파일, 웬만한 사람들은 다 PDF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의 PDF 파일들이 악성 코드에 저희가 이렇게 자체 제작한 그 악성 코드를 가지고 심어놓게 되면은 다 이렇게 팝업이 뜬과 동시에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저희가 다른 확장자로 해가지고 악성 코드로 파일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해서 저게 암호화 처리되기 때문에 열리지도 않고 열렸다 하더라도 볼 수 없는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 여기 있는 파일들이 이런 형태로 다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바뀜과 동시에 감염되었습니다 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줘가지고 실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복구 파일을 별도로 그 사람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 복구 파일을 다른 데 또 써서 다른 사람한테 다 전파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자체 제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악성 코드는 이제 시큐리티를 통해서 좀 보급을 받았지만 암호화 처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또 다른 파일로 또 다시 암호화 처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즉 이 파일은 다시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임직원들이 몸소 와닿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좀 리스크를 좀 줄이자라는 생각을 갖고 좀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PC가 감염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감염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의 사용자 PC에 특정 디렉토리 업무상 필요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NAS에다 저희가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백업을 받게끔 해놨습니다. 각 계정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실시간이나 이제 하고 그 디렉토리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됐고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 있는 게 악성 코드 같이 감염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1차 백업 장비와 2차 백업 장비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는 하루치, 즉 저희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하루치의 파일만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끔 여기 터물도 갖고 다시 백업을 받게끔 했고요. 여기 2차 백업을 받은 이 저장 공간은 정보원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SLF 같은 경우가 여기서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이제 요 영역은 아니지만 SLF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저장된 거를 저희가 백업돼 있는 디렉토리를 SLF를 통해서 계속 감염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근에 다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POC를 좀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감염되는 이전의 훈련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인식도를 높이고 그 인식도가 깨졌다 하더라도 백업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2차 백업을 시간 텀을 둠으로써 업무의 리스크를 최소한 리스크 공백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로 저희가 현재 랜섬웨어나 이런 악성 코드 파일의 대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렇게 훈련을 하고 저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면 임직원들은 이 앞전에 보셨을 때 요 영역을 사람들은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PC를 계속 다운받고 있고 물론 본인이 초반에는 어떻게 자기 본인의 계정을 가지고 어느 디렉토리를 백업을 받을 거라는 설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백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늦어진다, 뭐 PC가 느려진다, 또는 내게 뭐 계정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내게 이상하게 날아간다라는 관심도나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라이브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서 업무의 지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일단 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호해야 될까에 대한 저희의 정보 보호에 대한 자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정보 자산에 대한 뭐 이걸 좀 버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관리하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고요. 실제적 또 하나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모니터링 즉 빠져나가고 있는지 또는 불필요하게 다른 데로 저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뭐 조직, 뭐 또는 키워드별로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것들을 언제든지 쭉 히스토리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체계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됐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 부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IT 관련된 부서 또는 보안 관련된 또 계열사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사전적으로 탐지하고 유출을 해줄 수 있고 그거에 통해서 저희가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 유출을 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어라는 노티를 같이 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보안 담당자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 백업에 대한 부분들은 시스템 즉 체계적으로 갖고 있어야만 이 아무리 여기서 뭐 자산을 관리를 하고 뭐 유출을 했다 하더라도 또는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염이 일어났어도 상시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내부 정보가 또는 이제 악성 코드가 감염됐다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뭐 탐지하고 차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현재 랜섬웨어에 대한 또는 악성 코드에 대한 훈련 또는 그에 대한 대응 체계는 이렇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들을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보안 솔루션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뭐 20년간 계속 보안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고민되고 항상 하고 있는 부분들을 늘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안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관점과 자원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 입장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즉 저희는 도입에 대한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솔루션들을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사용자들의 입장을 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땐 구자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거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건 6이거든요. 즉 우리 관점에서 도입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임직원들이 불편하거나 또는 그거를 통해서 업무의 비즈니스에 막 이렇게 발목을 잡는 행위가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담당자들이 조금 더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보안 조직을 IT 조직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는 그 생각에서 탈피하시는 조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밖에 구성이 안 돼 있었냐는 걸 생각을 해보면 존재의 가치에, 즉 정보보안 담당자들 CISO가 존재의 가치를 여태까지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거예요. 즉 우리가 비즈니스의 발목이 아니고 우리가 비즈니스에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안전하고 좋습니다. 또는 아까 말한 것 저희가 한 것처럼 예방을 함으로써 리스크가 발생을 해도 업무에 지장 없게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CISO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도 항상 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다들 보셨던 그 장표이긴 합니다만은 아마존의 플라워 힐이죠. 실제 아마존에서의 그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을 보지만 이것 똑같이 저는 정보보안 담당자들도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로우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 즉 제품의 구성, 구색, 가격 등 경쟁력을 통해서 우리들은 늘 좋은 제품을 고민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늘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자, 뭐 고객 유입, 보안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도 뛰어나지만 이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큰 플랫폼 형태로 보안 담당자들은 그려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단순하게 뭐 방화벽을 도입하거나 뭐 보안 장비를 도입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플랫폼화돼 있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구성해야 된다라는 로드맵을 꼭 갖고 가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보 담당자의 고민으로서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막 많은 훈련들 도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보안 인력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안 담당자들은 IT 인력에 비해서 또는 전체 그 구성 인력 임직원들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이 가능한가라는 고민도 했고요. 유관부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느냐 또는 전문 솔루션에 대해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고민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한 도입에 대한 고민은 우리는 충분히 POC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저희가 그 보안 솔루션 또는 보안 담당자가 이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확실히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큐리티 제품 POC를 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하진 않고 길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는 지금도 확신을 갖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에는 저희도 지금 계속 도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확대 도입에 대한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업무의 확대입니다. 정보보안 담당자의 업무의 확대는 과연 통제, 차단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정보보안이라는 것들을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부서고 담당자였죠. 하지만은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필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다 맡긴다라는 것들은 내가 우리 회사에 어떤 솔루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연계가 돼 있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원이 적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핵심 또는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인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은 다 장애가 있죠. 실제 장애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늘 고민을 하고 있고 항상 그 기간 동안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보보안 담당자로서 늘 고민하셔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데이터 통제에서 안전하게 활용하고 차단하는 부분들에선 분명히 사후 검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활성화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 생태계 형태에 대해서 정보 보안 서비스가 정보 보안이 예전에 그냥 업무가 아니고 서비스로 접근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기존에 있었던 정보 보안 담당 또는 팀 또는 이제 어떤 사업부의 조직에서 서비스 형태로 해서 전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와서 이제 같이 고민했었던 것들이 보면은 뭐 사실 예제입니다만은 이런 형태로 그렸었어요. 저희가 내부에서 외부로 들어올 때 어떤 솔루션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확대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언제 정도 확장을 해야겠구나라는 이런 로드맵을 하나 간단한 로드맵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솔루션 또는 갖고 있지 않다면 언제 정도 도입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로드맵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경영진들한테 이거 같이 늘 보고를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적용 또는 숙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을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경영진 입장에서도 단지 보안이 맞고 그냥 얘네들은 IT 지원하는 부서 또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또는 모든 것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하는 부서로 인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좀 더 활성적인 지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자 한번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발표를 드린 부분들 또는 같이 공유 드린 것들이 다 정답이다는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각사가 맞는 또는 각 조직에 맞는 그런 규모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상황,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고하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각사의 좀 보안 담당자로서 또는 CIS로서 정보보안 조직 또는 정보보안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유를 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